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요즘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병사는 21세기인데 병영은 20세기다라는 말들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군의 리더십 환경이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인데요. 그래서 최근 군내에서는 신세대 장병들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군대학교 권희연 교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 교수님은 현재 공군대학교 고급지 참모처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또 외부에 리더십 특강 참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그 군의 리더십 환경이 다른 조직들처럼 많이 달라지고 있나요? 네,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대 병사들로 인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군에서는 과거의 리더십이 오히려 더 많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에는 사회 조직에서 더욱더 많이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는 그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군 조직도 그런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우수한 전투력 발휘를 하기 위한 리더십의 연구가 국방부 차원에서부터 공군 리더십 센터, 육군 그리고 해군 리더십 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신세대 병영 리더십이 왜 필요한지 또 신세대 장병들을 어떻게 지휘 통솔할 것인지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세대 병영을 위한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먼저 신세대에 대해서 그러한 특성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기세대의 의식 특성과 이에 대한 신세대의 반응, 그리고 신세대 장병의 성향과 신세대 장병과 함께하는 신세대 병영을 위한 리더십을 가지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신세대의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연구를 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성들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급속도로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른 현상이라고도 보여지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될 수 있는 특성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성으로 개인주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나 집단보다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는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이 강한 것이 신세대 특성 중의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딩크족, 딩크, D-I-N-K 약자입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 이라고 해서 아이는 낳지 않고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자신들의 삶을 자식에게 투자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의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그러한 신세대 부부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러한 현상 역시 신세대들의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 특성도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자신은 아주 행복하게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될 수 있는 하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러나 단점으로 살펴본다면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개인주의의 단점으로 보면은 약간은 반항적인 기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는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늘고 성장기의 그런 청소년들이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기질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질들이 바로 또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합리주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신세대들은 과거에 비해서 감성보다는 이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또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결과보다는 원인을 그런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합리주의 예를 들어본다면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훔쳤다. 또는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 그렇다 치면 기성세대의 어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개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훔친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훔친 것은 나쁘다 이렇게 본다 하지만 신세대들은 훔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원인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합리주의의 장점으로 본다면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냉철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본다면 사회가 좀 더 각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죠. 우리의 미덕인 그런 어른 공경도 많이 파괴되고 있는 이런 현실도 본다면 바로 그런 합리주의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신세대 특성을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적극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입니다. 성격도 밝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상당히 밝은 성격 있잖아요. 표정도 보이고. 학교 가보면 말이죠. 초등학교, 중등, 고등, 대학교 가보면 거의 다 밝은 분위기로 다니고 있음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 상상력도 풍부하고요. 이외에 많은 연구들이 의한 특성들이 있지만 제한된 시간으로 이 간략한 세 가지만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신세대의 특성이 있는 반면에 기성세대 그런 의식 특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의 신세대 입장에서. 먼저 그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면은 친애성이라든지 안면성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면은 자기와 가까운 처지에 있는가 또는 먼 처지에 있는가 그리고 그걸 구분해서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향을 말하지요. 그래서 친애성이라든지 그런 안면성은 혈연과 학연, 또 연을 기초로 해가지고 종친회, 동창회, 지역 모임 등 수많은 비공식 집단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주로 권리만을 보유하고 아랫사람은 업무만을 부담하고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공경은 당연한 일이고 윗사람의 아랫사람에 대한 친절은 무한히 신세대들이 감사해야 하는 또는 반드시 보답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는 집단적인 사고 성향입니다. 기성세대들은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고 독자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기보다는 소속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개인 의사의 반영보다는 주어진 집단 목표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고 국가, 사회,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자기 희생이 미덕으로 장려되고 있는 것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의식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면 본다면 형식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체면과 형식은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로 하고 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은 되지만 권위주의가 그렇게 결부되어 실질보다는 형식과 체면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양반은 굶어도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분수에 맞지 않는 요새 많이 나타나고 있죠. 혼인 문화 또는 상례 문화 이런 것들 보면 형식성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형식성에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기성세대의 특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신세대의 반응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특히 기성세대의 특성인 가족 중심적 사고, 집단주의적 사고, 또 서열의식이라든지 인간관계 중심이라든지 형식 체면 중시 등을 특징을 하는 전통적인 그런 기성세대의 특성들에 대해서 신세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가족보다는 어떻습니까? 핵가족을 선호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세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정점으로 여러 형제들이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같이 생활하는 대가족 제도보다는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제도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보다는 부부 간의 사랑을 강조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사회 조직이나 군 조직에서 신세대 장병들의 소속감 내지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관계 의식을 강조하는 방식 등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강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두 번째 이런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른 또 우리 신세대들의 반응을 본다면 집단주의보다는 앞에서 언급했던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신세대들은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고 집단의 이익보다는 또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겁니다. 따라서 그런 공식적인 조직에서보다도 비공식적인 조직에서의 친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그런 동아리라든지 친구 집단에게 몰두하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면은 사회 조직에서도 가족관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지위가 높은 상사는 아무리 무능력해도 그 지위에 따른 권위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고 존경을 받으며 또 부하는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상사의 비합리적인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직업윤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세대들은 연령이나 지위를 존중하기보다는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우선하고 또 개개인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에 의해서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나 조직을 그런 선호함에 따라서 연령이 많다거나 지위가 높다거나 그런 이유만으로 명령을 하고 복종을 해야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또 기성세대의 의식 특성에 따른 여러분들의 신세대의 특성에 그렇게 부합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성세대의 의식 특성과 앞에서 언급했던 신세대의 그러한 특성 사이에서 그러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있겠죠. 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보수적이냐 진보적인 면이냐 또는 객관적이냐 아니면 주관적이냐 또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중심사고가 기성세대 중심사고냐 신세대 중심사고 면에서 살펴보면 보수적 진보적인 면에서 기성세대는 아주 현실주의라는 거죠. 여러 경험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가능하면 안정을 택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세대는 어떻습니까? 자신감에 넘쳐있고 기가 넘쳐서 매사를 모험적으로 주관적으로 강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 바로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내용이고요. 객관적이냐 또는 주관적인 면에서의 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성세대는 매사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지만 신세대는 자기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중심적인 사고를 신세대 쪽이냐 기성세대 쪽이냐 그런 쪽에 본다면 기성세대는 신세대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고 신세대 쪽에서 생각해 볼 때는 기성세대가 우리 신세대를 이해 못한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신세대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구세대가 되고 기성세대가 돼가죠. 그렇다면 그런 기성세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상에서의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다 신세대다 구분하지 말고 각각의 위치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갈등 극복의 한 사례로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신세대 특성을 지닌 신세대가 군에 입대했을 때 우리는 신세대 장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또 군에 입대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신세대 장병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가 특성을 살펴본 대로 합리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내리는 명령의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정당성을 운운하기보다는 무조건 상명하복이라는 것은 윗사람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밑에 사람은 복종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왔지만은 신세대 장병은 상관이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수행할 임무를 주는 경우 무조건 따르고 실천하기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했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할까? 그게 왜 맞는 말일까? 등등 생각해 본단 말이죠. 그래서 부하로부터 이런 말들을 질문을 받는 이 상관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부하가 당돌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무례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은 상관 역시 무조건 해 또는 하려면 해 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지시에 대한 필요성 또 당위성 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지시 이행에 대한 동기부여와 능동성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시라면 아무리 상관이라도 그런 것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비록 당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모든 것을 수용하지 않는 신세대 장병들의 질문들이 작은 변화의 시발점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합리적이라고 이해했고 왜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한 후에는 그 신세대들은 돌변합니다. 불합리한 명령이나 지시를 무조건 수용한 과거의 그런 부하들은 그 일에 대해 적극적일 수도 진취적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지시를 따르면서도 내재된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급급할 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마음이 움직여서 수용한 지시에 대해서는 신세대들은 다릅니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수행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은 데 대한 보답이라고 할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신세대들은 영리하죠. 여기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덧붙여지면 일의 효과성은 몇 배가 더 커집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 그런 더 커진 그 힘이 1 더하기 1은 3, 100이 될 수 있는 바로 시너지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형성되는 그런 결론과 함께 합리적인 부연 설명까지 더해감으로 인해서 신세대 자신들이 느꼈기에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한 가지를 지시했지만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없나 하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세대 장병 특성 중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사례는 어느 부대에서 병사가 미적응한 사례를 극복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대에 식당 근무병으로 배속된 병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병사는 전입부터 아까 자라온 그런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온 그것을 부대 생활에도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대 생활을 적응 못하고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겠다는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동료 및 간부들의 도움으로 이 생각 자체를 바꿔서 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힘든 일을 서로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군 생활에 대한 적응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들어온 선임병이라든지 후임에 잘 적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선임 부사관 입장에서는 병사가 외출 나간다든지 외박을 나가게 되면 직접 같이 대동해서 나가서 부모님께 인계하고 또 동행하고 또 일가중뿐만 아니라 영내에서 기거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줍니다. 또 그 이야기를 알았던 지휘관, 대대장 입장에서는 지휘관에 대한 어려움으로 쉽게 다가오지 잘 못하죠. 병사들과 신세대가 다가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면담을 통해서 병사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통해서 자신을 불어넣어주고 또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대해주고, 이런 거로 인해서 또 병사 부모에게 대해서 전달을 해줘서 병사 부모들은 또 외출 나와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부대 간부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가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상황은 없었으나 어느 날 지속적인 주변 사람의 관심에 밝은 모습으로 병영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본인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동료들과 간부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뺏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러한 곁들인 노력으로 한 병사의 건전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볼 때 대한민국의 군대가 사회교육장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군대의 역할은 크게는 적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는 전쟁을 승리로 종결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그런 군사적 역할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발전과 사회 안정에 더 많이 기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사회적 역할로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대 활동을 해서 젊은 신세대 장병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주기도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세대 특성을 지닌 신세대 장병의 병영생활을 위한 기성세대의 의식을 가진 지휘관과 또 신세대 장병의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발휘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 주어진 상황 하에서 리더에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특성이나 기능이라든지 또는 행동을 결정해주는 그런 상황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변수와 또 리더와 부하 간에 있어서 개성 및 특성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세대 장병의 적극성과 창의력을 고양시켜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주고 집단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동기를 또 유발시켜주고, 이를 위해서 리더는 부대의 특성이라든지 신세대 장병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욕구 수준인가 또는 리더 자신의 개성 및 특성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지휘관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다뤄야 될 분야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그런 신세대
장병들의 높은 지식 수준과 체험 분야가 다양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은 군사 지식은 물론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부단히 습득해서 신세대 장병들과의 수준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질퍽한 길을 가면 지휘관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 함께 걸어가야 하고, 또 부하들이 식사 전이면 지휘관이 먼저 식사를 하지 않으며 부하들이 쉬고 있지 않은데 먼저 쉬지 않고, 또 병사들이 땀을 흘리고 있는데 지휘관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지 않는 것이 지휘관의 자세입니다. 교육에서도 눈높이 교육을 강조하듯이 리더십에서도 신세대 장병의 입장에서 지휘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결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항상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접촉 기회를 정대시켜서 직책과 계급의 숙지라든지 그런 걸 벗어나서 가정 문제, 건강, 장래 문제에 대해서 신상을 파악하고 또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때로는 신세대 장병들은 애인이나 부모가 보고 싶거나 커피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탈영을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휘관들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죠. 바로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부대를 격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리더십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부대란 것은 규범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이 유연하게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조직에 의해서 무리함이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부대, 생동감이 넘치고 강한 소속감으로 결속되어 높은 전투력을 창출하는 그런 부대의 상징이 되는 합리적인 부대. 그래서 하라면 해식의 명령은 불가능하고 이제는 납득할 수 없는 지시는 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신세대 장병들과 함께하는 병영 생활의 하나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즘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중심리에 이끌려가지고 무조건 그렇다고만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윗자리에 앉은 리더들, 특히 신세대 젊은 병사들 같으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고참 하면 병장이 되겠죠. 그런 비리더들, 병사들도 함께 그것이 말하는 고참 병장을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한다면 쉽게 합니다. 칭찬에는 너무 약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을 찾는 눈은 너무 작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 장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에서도 일러주듯이 칭찬을 많이 하기 위해 장점을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비록 대부분의 신세대 장병들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이 가진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찾아서 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지휘관의 능력이고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지시를 내려서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휘관이 되어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신세대 장병 여러분들도 내 한 사람의 힘이 옆의 동료들과 함께라면 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100명 이상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우수한 역군이 되어 대한민국의 동량들이 되어야 함을 부탁하고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신세대 병력을 위한 리더십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세대 장병을 위한 그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 그것이 결국은 강군 육성을 위한 길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청객으로 나오신 분들도 대부분 신세대이신 것 같은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을 겁니다. 질문 받아볼게요. 네, 저도 신세대 한 명으로서 신세대의 특성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세대지만 세대가 바뀔 때마다 군 조직이나 문화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세대의 변화를 잘 읽으면서도 일관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관된 리더십 발휘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또 리더십 발휘 또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휘관들이 상황에 맞는
어떤 유효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리더십 발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는 그런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 우리 공군에서는 지휘관들이 보직을 받고 그렇게 부대에 부임하기 전에 지휘관 보임 전 리더십 과정이라 해서 내용을 다시 익힐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군이라든지 해군도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예, 질문에 답이 됐는지요? 네. 네, 신세대 장병들을 위한 특별한 리더십보다는 변화에 대한 이해와 또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정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더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병사의 아날로그 군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 최근 우리 군에서는 리더십 분야뿐만 아니라 병영 전반에 걸쳐서 이 신세대 사병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신세대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더십 강좌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